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 박민수라고 합니다. 중고차 수출업을 하고 있고 성격이 좀 무뚝뚝한 편이라 말주변이 없는 편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12년째, 아내는 이하연이고 39살이죠.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워낙 거친 사업을 하다 보니 아내는 항상 단정하고 조용한 편이었어요. 담배도 술도 안 하고 화장도 진하게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어느 날이었죠. 평소처럼 집에 와서 빨래감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내 블라우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처음엔 뭔가 했는데 코를 가까이 대고 맡아보니까 담배 냄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진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담배를 끊은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아내는 원래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거든요. 혹시나 해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여보, 혹시 담배 피워?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담배를 피웠다고 그래? 아니야, 그냥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아, 그거? 유치원 옆에 공사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가 봐. 공사 아저씨들이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우거든.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어디든 공사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같은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평소에 입던 가디건이었는데 역시나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도 전보다 더 진하게 말이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사장 연기라면 그렇게 옷 깊숙이 벨 수가 없거든요. 여보, 또 담배 냄새가 나는데? 그러게, 나도 이상해. 공사장이 바로 옆이라서 그런가 봐. 정말 짜증나. 아내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평소라면 정말 어디서 하면서 같이 냄새를 맡아보거나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사실 요즘 아내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했거든요. 예전보다 화장을 좀 더 하고 나가고 옷차림도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리고 휴대폰을 볼 때 예전보다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건 모든 여자들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의심할 만한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 핸드백을 치우다가 우연히 안쪽을 들여다봤는데 향수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평소에 아내가 쓰던 향수가 아니었어요. 좀 더 진하고 성숙한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향수병 주변에서도 은근히 담배 냄새가 났어요. 마치 담배를 피우는 사람 옆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아내의 담배 냄새, 새로운 향수, 그리고 최근의 변화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아내를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정말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는 걸 유심히 봤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꼼꼼히 하고 옷도 좀 더 신경 써서 입더라고요.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거울을 한 번 더 보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는 그냥 후다닥 나갔는데 말이에요. 오늘 일찍 들어와. 응, 특별한 일 없으면 6시쯤 들어올게. 그런데 그날 저녁 7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까 교사 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회의가 있으면 미리 얘기해주곤 했거든요. 갑자기 생긴 회의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담배 냄새가 났어요. 이번에는 머리카락에서까지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담배 냄새가 나는데?
회의실에서도 공사 냄새가 났어.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자꾸 그러면 어떡해? 내가 담배를 피웠다는 거야? 진짜 당신 날 의심하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화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특히 눈물을 보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야, 그냥 냄새가 나서 물어본 거야. 미안해. 요즘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이상한 의심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스트레스 받아.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아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요즘 사업이 바빠서 아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며칠 뒤에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토요일 오후에 아내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만난다면서요. 그런데 평소에 친구 만날 때는 어디서 뭘 할 건지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친구 만나고 올게라고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녁 8시쯤 들어왔는데 역시나 담배 냄새가 났어요. 그것도 이번에는 정말 진하게. 마치 담배를 피우는 사람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냄새도 났어요. 남자 향수 냄새 같은 거요. 친구랑 뭐 했어? 그냥 카페에서 수다 떨었어. 어느 카페? 강남 쪽.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 이상했어요. 아내는 보통 어디 갔다 오면 자세히 얘기해주는 편인데 이번에는 대답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이름을 기억 못한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아내는 기억력이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그날 밤에 정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해보니까 뭔가 확실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담배 냄새는 물론이고 새로운 향수, 갑자기 신경 쓰기 시작한 외모, 애매한 대답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물어보면 화를 내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들 말이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중고차 수출업을 하니까 오전에 항구에서 일을 보고 오후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일정이 많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오전에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내 유치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연 선생님 계신가요? 아, 하연 선생님은 오늘 오후에 외부 연수 나가셨어요. 저녁에 들어오실 예정이에요. 외부 연수. 아내한테 들은 적이 없는데 싶었어요. 보통 연수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얘기해주곤 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연수 받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자세한 일정은 저희도 잘 몰라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직장에서 연수를 보냈으면 어디서 하는지는 알 텐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에 아내가 들어왔을 때 물어봤어요. 오늘 연수 어땠어? 응, 괜찮았어. 좀 피곤하긴 하지만. 어디서 했어? 강남 쪽 연수원에서. 역시나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또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났어요. 연수원에서 담배 냄새가 날 리가 없잖아요. 다음 날, 저는 일정을 조정해서 오후 시간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아내 유치원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아내가 진짜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오후 1시쯤에 아내가 유치원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차를 타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아내는 지하철역으로 가지 않고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버스는 시내 중심가 쪽으로 가더라고요. 아내는 한 정거장에서 내렸는데 그곳은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내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뭔가를 샀어요. 저는 차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라이터와 캔커피를 사는 것 같았습니다. 라이터? 담배를 안 피우는 아내가 왜 라이터를 사는 걸까요? 그때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편의점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저는 어느 층에서 내리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왜 오피스텔에 들어간 걸까? 혹시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서 아내를 봤을 때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담배 냄새가 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냄새도 났어요. 남자 향수 냄새 같은 거였는데 제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담배 냄새, 라이터, 오피스텔, 그리고 거짓말들.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내가 다른 일로 그곳에 간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오피스텔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그 건물에 사무실을 얻으려고 한다면서 어떤 층에 어떤 사무실들이 있는지 물어봤죠. 관리소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9층은 대부분 개인 사무실이나 작은 회사들이고 7층부터는 개인 원룸형 오피스텔이에요. 개인 원룸형 오피스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아내가 그런 곳에 간 건 아닐까? 혹시 출입 기록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나요? 보안 때문에 궁금해서요. 출입 기록은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긴 해요. 저는 그날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에 아내가 또 그곳에 간다면 정확히 어느 층 어느 호실에 가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흘 뒤 기회가 왔습니다. 아내가 또 연수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리 그 오피스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에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편의점에서 뭔가를 사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표시판을 보니까 아내가 9층에서 내린 것 같았어요. 저는 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9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907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는데 여자 웃음소리와 남자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바짝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아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복도 끝으로 숨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누군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잠깐 보인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상의를 탈의한 채로 웃고 있는 50대 남자와 속옷 차림의 아내가 문 앞에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아내한테 키스하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몇 분 뒤에 문이 닫혔고 저는 그제서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머리가 멍했어요. 정말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상의를 벗은 남자, 속옷 차림의 아내, 그들의 키스.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오늘 연수 어땠어? 응, 괜찮았어. 좀 피곤하긴 하지만. 똑같은 거짓말이었어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따져묻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어요. 아내가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아서 대화를 녹음할 준비도 했어요.
며칠 뒤에 또 기회가 왔습니다. 아내가 친구 만난다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따라갔어요. 역시나 같은 오피스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907호 문 앞에서 좀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들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의 대화, 웃음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들까지. 정말 듣기 힘든 내용들이었지만 증거를 위해서 참았어요. 상무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너 남편이 널 행복하게 해주냐? 나랑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아? 그렇긴 하지만 죄책감이 들어. 하연아, 사랑에는 죄가 없어. 우리 진짜 사랑하잖아.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이름도 알게 되었어요. 유상무.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유상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까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아내 유치원과 관련된 사람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유치원의 원장이었어요. 나이는 52살, 아내보다 13살이나 많았습니다. 원장이라고? 아내의 상사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둘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을까? 아내가 그 유치원에 들어간 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계속 이런 관계였던 건 아닐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유치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원장 소개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놈이었어요. 그날 밤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유치원 원장님이 어떤 분이야? 그냥 평범한 분이야. 왜?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 50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가족은 있으시나? 있지. 부인이랑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기혼자와 바람을 피우면서도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아내가 또 나간다고 하기에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었어요. 오피스텔 출입하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둘이 함께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찍었습니다. 그 남자 유상무를 직접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지만 뭔가 기름기가 흐르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나오면서 어깨 동무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날까? 응, 화요일에 시간 돼. 좋아. 그때 내가 좋아하는 와인도 가져올게. 그런 대화까지 다 들렸어요. 정말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다 녹음하고 녹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모든 증거를 정리해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녹음, 동영상, 그리고 오피스텔 출입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내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나 뭘 잘못했다고? 유상무. 이 이름 들어본 적 있지? 그제서야 아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있다고. 907호까지 말이야. 아내는 그제서야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아내가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언제부터였어? 작년 겨울부터. 처음엔 정말 일 때문에 만난 거였어. 그런데 1년 넘게 속였다는 얘기네. 아내는 계속 울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외롭다고, 저한테 관심을 못 받아서 그랬다고,
처음엔 단순한 위로였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아내 유치원으로 직접 갔습니다. 유상무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연 선생님 남편 박민수입니다. 유상무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하연 선생님이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원장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안에는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유상무가 봉투를 열어보자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사진들, 녹음 파일, 그리고 오피스텔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게 다 들어 있었거든요. 이건 제 아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던 이유, 오늘 확실히 알겠네요. 그제서야 유상무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하연이와 저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당신이 하연이를 행복하게 못해주니까 제가 대신 해주는 거죠. 정말 뻔뻔한 놈이었어요.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하다니. 이혼하세요. 하연이는 이제 저와 살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대신 책임은 지셔야죠. 무슨 책임 말입니까? 상간자 소송 들어보셨나요? 그 말을 듣자 유상무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상간자 소송이 뭔지는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증거들이 학부모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육자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 말이에요. 유상무는 그제서야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합의해요. 돈으로 해결하죠.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법원에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유상무가 유부녀인 제 아내와 1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유치원 학부모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증거 사진들과 함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린이를 지도해야 하는 교육자가 남의 집안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이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유치원 앞에서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당장 사퇴하라. 교육자 자격이 없다. 유상무는 며칠 못 버티고 유치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모두 아이들을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다른 유치원에서도 취업이 불가능해졌어요. 교육계에서 완전히 매장된 거죠. 아내 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육청에서 조사가 들어왔고 교사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다시는 유아교육계로 복귀할 수 없게 되었어요. 법원에서는 상간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상무에게 3천만 원, 하연에게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했습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았고요. 총 1억 원의 돈을 받게 되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렀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편지를 하나 남겼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이제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담배 냄새가 아니라 죗값 냄새겠구나. 지금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돈으로 사업도 확장했고 마음의 평화도 찾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담배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정말 끔찍했어요. 아내의 배신, 그리고 뻔뻔한 불륜남의 태도까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예전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복수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했을까요? 불륜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연자, 44살 박민수는 아내 하연의 옷에서 나는 담배 냄새를 통해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행 끝에 아내가 유치원 원장 유상무와 오피스텔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1년 넘게 계속된 불륜이었습니다. 박민수는 모든 증거를 수집한 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학부모 커뮤니티에 폭로했습니다. 결국 유상무는 유치원을 폐업하고 교육계에서 매장되었고 하연도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박민수는 총 1억 원의 배상금을 받으며 완벽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